때 지금 타이밍에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책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의 이동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이 그래프와 식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쌤은 이 시기에 얘를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평행이동을 좀 먼저 볼게요. 평행이동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는 했어요. 그렇지? 우리 너희들의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래프를 평행이동할 거면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3만큼 움직인다. 그러면 x를 x 더하기 3이 아니라 x 빼기 3으로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암기를 시켰을 건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이제 똑같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게 왜 그런 거인지 내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내 나름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줄 거야. 잘 따라와봐. 얘가 y는 fx라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볼게. 가장 심플하게 그냥 직선으로 그려봤어요. 괜찮지? 가장 심플하게 이런 그래프가 있고 그 그래프에 딸려오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두 칸 땡기려고 해. 오른쪽으로 일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값으로 플러스 2라고 얘기합니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라는 건 오른쪽으로 두 칸 땡기세요고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라는 건 왼쪽으로 두 칸 밀어내세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동값이라는 건 그 방향까지 구호로 반영한 값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땡기면 지금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이 정도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평행이동을 하면은 정확하게 모양은 바꾸지 않고요.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다시 이동했을 때 그대로 포개지는 상태가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점 하나를 찍어볼게. 여기에 있는 요 점 하나를 찍어보고 내가 이 그래프는 무수히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각각의 점들이 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한 상황인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수히많은 점 중에 초록색 점 하나를 찍으면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탁한 갔으니까 요놈에 대응하는 점을 여기다가도 하나 찍을 수가 있겠죠.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1,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1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 함수의 관계는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y야 f야 x야. f예요. 우리 칸주자 원리에서도 공부했던 건 이 계산 시스템 자체는 다 f가 얘기해 준 겁니다. 이 x 자리에 1이 들어가는데 이 f라는 상자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그 일을 처리한 결과가 1로 뱉어졌기 때문에 이 y는 fx라는 함수 위에 1,1이라는 점이 찍힌 거지.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관계는 다 f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f가 상자야, 상자. 그러면 이제 두 칸 땡겼으니까 요놈에 대응하는 점은 여기가 3콤마일 거예요. 3콤마. 여기가 3콤마인데 오른쪽으로 그대로 두 칸 땡겼기 때문에 높이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1이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 f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f를 그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큰 조작 논리로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원래는 이 f에 1을 넣어야 1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상 f의 1이 1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는 뭔가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3을 f 안쪽에 x자리에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f를 거쳐가지고 1이 나왔대. 그러면 이 노란색 옮겨진 함수의 이름은 이렇게 되었던 거구나. y는 f에 x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로 큰 조작이 된 걸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봐봐.
오른쪽으로 두 칸이 땡겨졌으면 1,1이었던 게 3,1과 이 3은 x 자리에 들어갈 숫자인 거고 1은 y 자리로 튀어나올 값인 거예요. 출력값인 거예요. 근데 이게 F라는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3이 들어갔을 때 여전히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x와 관련된 칸이 x-2로 조작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지. 그래야 3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2가 만나면서 1을 넣어낸 효과처럼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F1인 1을 뱉어내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 칸 플러스 2를 움직이면 x가 x 플러스 2로 가는 게 아니라 x가 다 x 마이너스 2로 바뀐다라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암기했던 내용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y축 방향으로 즉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상 개념이 다 똑같아. 어떤 얘기인지 내가 한 번만 보여줄게. 너희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 자,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90도. 그럼 x축이랑 y축의 역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x축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y축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냥 x의 역할을 y가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하면 y가 y 빼기 이동값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한다. 이렇게 써볼게.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하면요, x를 너희들 눈에 보이는 모든 x를 다 x 마이너스 이동값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동값이고요. 이걸로 바꿔주시면 끝난다는 얘기고요. 이걸 칸주작 논리도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요, 얘는 y를 y 마이너스 이동값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x축 방향이냐 y축 방향은 그냥 고개를 돌리면 끝나기 때문에 x, y의 역할을 뒤집어주면 끝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평행이동은 이렇게 똑같은 논리도 다 정리할 수가 있겠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 2차 함수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y는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건데 둘 다 해볼게요. 둘 다 한다면 이 집도 하고 이 집도 하면 되겠지. 근데 평행이동의 기호도 한번 소개를 시켜줄 거고,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뾰족괄호를 써가지고 표현해요. 뾰족괄호. 시험에 이런 기호가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 소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소통을 위해서. 이게 공식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가 옮겨갑니다 해놓고 그 화살표 쪽에 뾰족괄호가 적혀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3 이렇게 적혀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이 상황 자체가 뭘 의미하냐, 이 함수를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해주세요 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즉 왼쪽으로 이만큼 보내라는 얘기고요. 3만큼은 위로 3만큼 보내라는 거야. y축 방향은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이니까 오른쪽 위쪽이 플러스 왼쪽 아래쪽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평행이동 할 거면 방법을 이제 결론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x를 뭘로 바꾸면 돼? 전부 다? 뭐냐? 뭘로 바꾸면 될까? x를? 네? x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평행이동 x를 다 x 빼기 이동값으로 바꾸는 거야. x자리에 뭘 대입한 게 아니라 지금 칸 조작인 거기 때문에 이 x로 보였던 칸이 x-2라는 칸으로 새롭게 조작이 되어야지 평행이동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뭘로 바뀌어야 돼? 이 x, 너희 눈에 보이는 이 x가 다 x 플러스 2로 바뀌어야 되는 얘기예요. x 빼기 이동값, x축 방향을 따라서 이동한 그 이동값, x 플러스 2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어려운 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논리를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과로서 빠르게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결과를 암기하시고. 그리고 y는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해볼래? y. 뭐냐? y를 뭘로 바꿔주면 될까? 그럼? y. 그래, 그거야. y축 방향을 따라서 간다면 y가 y 빼기 그 방향으로의 이동값으로 바뀌어주면 된다. 칸이 조작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변화를 입혀보면 그대로 해볼게. y가 y-3으로 바뀌었으니까 결국에 y-3 이렇게 바뀔 거예요. y가 y-3는 x가 다 x 플러스 2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2에 x가 x 플러스 2로 바뀌어서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또 x가 x 플러스 2로 바뀔 거고요. 플러스 2이 될 겁니다. 이거를 다 전개하고 정리하시면 아주 이쁘게 정리까지 할 수 있겠죠. 정리는 안 할게요. 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 만약에 내가 거꾸로 이게 나와 있는데 평행이동하기 전 상황을 구해보세요.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 그냥 방향을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기존에 있던 게 이었으면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움직이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플러스 2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3만큼 움직이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라고 생각하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y를 전부 다 y 플러스 3으로 바꿔 얘 y 플러스 3으로 바꾸면 다시 얘로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y가 y 플러스 3으로 바꾸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지워지면서 y로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x를 x 빼기로 바꿀 거니까 여기에 있는 x를 x 빼기로 다 바꾸면 다시 x 빼기 더하기 2 하면서 다시 x로 돌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가 평행이동이었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 머릿속에서 아마 날라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눈빛들과 어떤 대답을 보니까 까먹었던 것 같아서 잘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점의 이동에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배웠는데 이제 그래프의 대칭 이동도 공부를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같은 논리라고 하면서 얘기할 건데 y축 대칭을 얘기해볼게요.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이 무슨 얘기냐면 얘도 어렵지 않아요. 대칭 이동의 완벽한 수학적인 정의는 지금 배우진 않는 거고 나중에 배우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y축 대칭. 너희들은 자, 이런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심플하게 그냥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렇지? 근데 y축 대칭을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설명할 때는 그냥 왼쪽으로 접어내립니다. 오른쪽으로 접어내립니다. 즉 데칼코마니를 생각하는 거야. y축을 어떤 접는 선 삼아서 얘를 그대로 접어서 왼쪽으로 돌려내면 우리가 그림이 데칼코마니 그냥 접어서 물감을 찍는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y축 대칭인 거야.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모든 점들을 어딘가로 넘길 겁니다. 근데 어딘가로 넘기냐? 라고 한다면 둘을 이었을 때 그 기준선과 90도 관계가 되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으로 넘기세요. 이게 y축 대칭의 수학적인 정의인데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쉽게 우리 쉽게 생각하자. 반대쪽으로 넘긴다. y축을 거울 또는 점문선 삼아서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 여기 있었으면 이로 넘기는 걸 y축 대칭이라고 불러요. 괜찮지?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y축 대칭으로 옮기면 이 함수 이름이 어떻게 바뀔까? 또는 어떻게 이름을 바꿔야 y축 대칭을 시킬 수가 있을까에 대한 거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 점을 나는 1,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1.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반대쪽으로 넘겼으면 여기 이 점에 이 대응점의 x좌표가 얼마나 될 것 같니? 이게 x좌표가 얼마나 될 것 같니? 그치? 마이너스 1이야. 그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지. 아까는 이 1이 x자리에 딱 들어가면 f1이 되면서 1로 나타내는 거였어. 근데 이제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1이 x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뭔가 때문에 1로 바뀌면서 f1, 즉 1로 똑같이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x로 바뀐 겁니다. 마이너스 x. 다시 한번 결과로 얘기해볼게. 1을 넣으면 f1을 타고 1이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이 나오게끔 바꿔내려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1로 바꿔낼 수 있는, 즉 9를 양수로 바꿔낼 수 있는 앞에 마이너스라는 장치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x라는 칸이 마이너스 x로 조작이 되어야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y축 대칭을 하기 위해서는 자, 한 줄 결론 x를 전부 다 마이너스 x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칸을 조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와 정확하게 어떤 반대 상황이라기보다는 x축 대칭도 있겠죠. 여기를 x축을 전분선 삼아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상황도 있을 건데, 그러면 밑에다가 적어볼게. x축 대칭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x와 y의 역할이 그냥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논리로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면 됩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두 번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뭐 외우기를 한다면 대칭이동 좀 조심해야 되겠죠. y축 대칭이면 x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x축 대칭이면 y가 9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외워주시고, 사실상 맹목적으로 알파벳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 느낌을 갖는 게 제일 좋아. y축 대칭을 제일 기준을 삼는 거야. 그래서 왼쪽을 오른쪽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길 거면 그 반대구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출력값을 내게끔 하려면 x고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 생각해 주시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같이 공부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연습해 볼게. 우리가 y는 똑같은 예시 가지고 갈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얘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 세 가지. 그냥 하나만 해보자. x축 대칭이고요. x축을 점근선 삼아서 x축 대칭이동을 해서 그 옮겨진 그래프의 함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x축 대칭을 하는 순간 뭘로 바꾼다? y를 너희들 눈에 보이는 y를 전부 다 마이너스 y로 바꿉니다. 따라서 여기 y 여기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꼴로 이쁘게 정리를 하니까요. 얘를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 꼴로 다시 이쁘게 정리해주면 결국에는 원래 주어진 식의 함수식의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치? y가 마이너스로 y로 바뀌는 거니까 얘는 지금 그냥 정리를 한 거거든요.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x축이랑 y축 대칭을 한 번씩 다 한 거를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어. 무슨 말이냐? 여기 점이 있는데 봐봐. 여기 점이 있는데 y축을 거울 삼아서 넘기고 x축을 거울 삼아서 넘겼어. 여기에 점이 찍힌 건데 이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이 세 개의 점이 나란해. 즉 원점을 어떤 기준 점으로 봤을 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넘긴 효과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x축
대칭, y축 대칭을 둘 다 한 거를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요. 그것까지 한번 써볼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는 너희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으면 이미 다 배웠어요. x축 대칭 한 번. 순서는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지 알겠지? 일로 넘기고 넘기나 아래쪽으로 먼저 넘기고 넘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x축 대칭 한 번, 그리고 y축 대칭 한 번. 이 두 개를 다 한 게 원점 대칭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원점 대칭을 하기 위해서는 x도 마이너스 x로 바꾸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꾼다. 둘 다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어렵지 않아요?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대충 대략적으로 배웠던 암기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고등과정이니까 물론 여기에서도 내가 고등스럽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지만 진짜로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긴 해요. 지금 배우질 않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때 축소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할 줄 안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확대 축소까지 확대 축소. 자, 확대 축소 가보자. 얘도 제일 먼저 이걸 먼저 해볼 거야.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해볼게. y축을 발판 4만 곱하기 a분의 1.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도 조금 크게 그리면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좌표 평면이 있고 여기도 내가 또다시 그리면 가장 심플하게 그냥 직선을 주는 거야. 직선이든 곡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보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y는 예를 들어서 y는 얘는 결과를 성립 한번 해볼게요. y는 f의 2분의 1x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이거 방정식에서 큰 조작할 때도 이런 거 했어. x가 다 2x로 바뀌면 2분의 1x로 바뀌면 그에 대응하는 근도 다 그거의 역수 연산을 적용한 걸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지. fx가 f 2분의 1x로 바뀌는 변화는 뭘까요? 라고 해보면 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결론을 좀 미리 적어놓고 그런 가격인데 얘가 y는 f의 2분의 1x 아직 들어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똑같아요. 논리들은 여기 봐봐. 여기에 점 대만 두개를 찍어볼게. 여기 점이 있었어. 여기가 지금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점이에요. 괜찮지?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기존에 f에 1을 넣으면 1이 나온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에 대해서는 이 똑같은 결과값을 갖는 점을 여기에 하나 보면 여기에 점이 있을 텐데 이제는 이 점은 몇 코마 몇일까? 그러면 만약에 c 이렇게 바뀌었다면 얘는 몇 코마 몇일 거야? 똑같이 y좌표는 1이라고 생각했을 때 2,1이에요. 2,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가 지금 대답을 했잖아. 그럼 이해 다 알 수 있는 거야. 봐봐. 기존에는 1을 넣어야 이 f라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 상태 f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1을 넣어야지만 1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칸이 2분의 1x로 조작이 됐으면 x자리에 2를 넣어야지만 2분의 1과 2가 만나면서 1이 들어가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f1이 되면서 1을 출력값으로 내뱉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y축으로부터의 거리거든. 결국에 봐봐. x 좌표가 2배 확장이 되잖아. 이게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배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선을 딱 그려보는 순간 지금 이 거리하고 똑같은 거고요. 결국에는 2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2배로. 그럼 다른 점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점이 있고요. 이런 점이 있다고 해보면 얘도 좌표 x 자리에 들어갈 값이 2배로 늘어난 거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진 이 거리 그리고 이 거리가 똑같아서 이게 2배로 늘어난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이 기존의 함수를 구성하고 있었던 모든 점들이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곱하기 2가 적용되면서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해진 오른쪽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온 거야. 근데 왜 곱하기 2야? x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자, x 이 y축을 발판 삼아 a분의 1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볼게. x가 얘는 이 큰 조작을 먼저 써볼게요. ax로 바뀌면 여기에서 밖으로 a는 0보다 큰 상황을 얘기할 겁니다. 0보다 큰 어떤 실수가 곱해지면 얘는 y축을 발판 삼아 이건 수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 발판 삼는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만들어낸 문장인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발판 삼아서 곱하기 그 거리라고 써볼게. 거리에 곱하기 a가 아니라 그의 역수배가 0이다. 역수배가 곱해진다는 거지. 2분의 1이 곱해졌으면 2배고요.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안쪽에다가 내가 y는 f의 2x를 그려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칸이 2x로 조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반자를 집어넣어야지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어야지 1이 나올 거고요. 이 거리가 반으로 축소가 되면서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반띵 전부 다 반띵 되면서 기울기도 조금 더 가파라지는 그림이 그려지겠지. 지금 이 대시라는 그렇지. 그래서 x가 양수 어떤 양의 실수가 곱해진 ax로 바뀐다면 그건 y축을 발판 삼아서 떨어진 거리 y축으로부터의 거리에 a분의 1을 적용한 그림이 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할만 바꿔보면 이 y가 ay로 바뀐다라는 이 변화는 얘는 좀 어려우니까 내가 결과를 그냥 미리 쓴 거지 ay로 바뀌는 변화는 우리가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 얘는 뭘 발판합니까? x축이죠. 그렇죠? x축을 발판 삼아서 거리에 곱하기 a분의 1을 적용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뭐 이거를 너희들이 가장 쉬운 예시로 한번 내가 확인도 봐봐. 천천히 정리하면서 보세요. 아우씨 힘을 좀 빼자. x축이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절대값 a 폭 연습할 때 내가 두 개를 그려봤거든. y는 x제곱하고 y는 2x제곱 그거 한번 다시 그려볼게. y는 x제곱을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지 같긴 한데 그 다음에 y는 2x제곱을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그려볼게요. 얘가 y는 2x제곱인 거고 얘가 y는 x제곱입니다. 자 근데 자 봐봐. 너희들 이거에서 이 그래프로 옮겨가는 변화를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자, 보면 y는 x제곱짜리를 이렇게 함수를 바꾸려면 뭐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자, 봐봐. y를 2분의 1 y로 바꾸면 해볼게요. 여기에서 y를 2분의 1 y로 바꾸면 얘가 2분의 1 y는 x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y는 걸로 이쁘게
되냐면 y는 2x제곱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변화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그림도 그런 관계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y가 2분의 1 y라고 보겠어? 뭐야 이거? 다시 한번 이 문장으로 해석해보자. y가 2분의 1 y가 되는 경우는 x축을 발판 삼아 거리에 곱하기 2를 적용하는 거야. 곱하기 2. 그러면 자 발판이 x축이야. x축을 발판 삼아서 내가 같은 x값을 집어넣는 그 상황, 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떨어진 거리, 봐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울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1,1 여기 1 라인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1이지. 근데 똑같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2죠. 이거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봐봐.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만큼이 하나였어. 1이었어. 맞아, 거의 1이니까. 근데 여기까지의 거리 그만큼은 2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곱하기 2를 적용받아서 위로 늘어나는 거야. 그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이 거리가 곱하기 2의 적용을 받아서 늘어나거나 같은 x값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2배로 잡아당겼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같은 x 라인에서 다 2배로 당겨가는 거야. 다 2배로 당겨가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지?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는데? 라는 거는 이제 곧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확대축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6가지를 배우거든. 2가지 방향에 대해서 다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 이런 결론이 날 거고요. 하나 체크하시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 이런 결론이 날 거고, 뭐 둘 다 할 거면 둘 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우리가 x축 대칭, 그 다음에 어딨어? y축 대칭, 이거 둘 다 한 번씩 한 거를 원점 대칭이다. 세 가지를 배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본적인 내용 두 가지지만, 그 다음에 y축을 발판 삼아 확대 축소. 확대 축소라는 건 내가 그냥 제목을 다는 거거든. 이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그거의 역수는 1보다 작은 거니까 뭐 확대 축소로 얘기하면 축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건 길이가 짧아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a 자체가 2분의 1이었어? 그럼 그 역수는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길이에서 확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가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확대나 축소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목을 그냥 확대 축소라고 달아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x가 ax로 바뀌는 거, y가 ay로 바뀌는 거, 양수 a에 대해서 이런 두 개의 변화까지 총 7개를 본 겁니다. 가장 큰 틀은 3개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확대 축소. 이거를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공부하고 암기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들어가요. 숙제로. 얼마 안 걸려. 그치?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제 내가 주저리주저리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사실 7줄, 그냥 7줄 간단하게 7줄인 거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함수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개념들을 좀 준비해봤고, 자, 이제 다 했어요. 2차 함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뭘까? 2차 방정식 하다가, 함수 하다가 마지막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었지.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지금 일단 이 함수를 그냥 통면적으로 그림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고, 그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얘를 하기 위해 빌드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을 한 번만 더 적어볼게. 내가 맨 처음 수업할 때 먼저 써놓고 설명하고 왔었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은 완벽하게 좀 기억하면 좋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한 번만 더 볼게요. 방정식, 우리가 다루는 다음 방정식은
우리가 좌표에다가 찍을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근이라는 게야. 실근은 우리 기억하는 사람 있니? 공부한 사람. 이 문장을 한번 집에서 중얼중얼하면서 외워본 사람 없을 거라고 보고 좌변함수 함수 두 개를 그냥 같이 쓴 거야. 좌변함수와 우변함수 요점 x 좌표 이 내용인 거죠. 이거는 그냥 진짜로 영어 단어 문장만 외우듯이 통째로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우리 또 다시 한번 해볼까? 봐봐.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돼.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2차 함수 공부할 거니까 내가 2차 함수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얘가 y는 최고차항계수 그냥 1이라고 해놓고 뭐 x제곱으로 출발하는 어떤 2차식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요 뒤에 있는 요 2차식을 내가 fx라고 했을 때 이 fx의 식을 과연 쓸 수 있습니까? 여기 요 x 절편 두 개의 좌표가 1,0이고 3,0이라고 줬어요. 넌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이 fx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자, 봐봐. 우리는 단편적으로 함수들을 그리는 방법을 공부를 했던 거고, 원래는 감정식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야. 이 그림이 어떻게 탄생했냐? 이거죠. 천천히. 이게 y는 fx라는 2차 함수, 포물선이죠. 이거고, 그리고 이 x축도 직선입니다. 이 x축의 이름은 y는 0이에요. y는 0인데 이 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했더니 이걸 y를 소거하고 어떤 공통 x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x 값이 1하고 3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자. 여기 이 두 개의 함수가 있어. x축도 직선이니까 이것도 함수입니다. 직선. 그 다음에 포물선이에요. 그 둘의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3이라는 얘기지. 교점이 뭐야? 공유하고 있는 점이야. 즉 교점이라는 건 이 관계도 만족시키고, 즉 이 식도 만족시키고 이 식도 만족시키는, 둘 다 만족시키는 공통회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놈과 이놈의 공통회, 우리 연립한다는 건 공통회를 구하는 거니까 이놈과 이놈의 공통회를 x 버전으로 구했더니 1하고 3이 나왔다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처음에 수업했던 대로 한 번만 자세하게 해볼게. 우리가 x를 기준으로 보고 싶으니까 y를 한번 소거를 해보시면 가감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0은 fx-0인데요. 여기서 fx는 fx고요. 0은 x축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걸 넘기면 이게 결국엔 f의 x가 0이다. 여기에 넘겨져 있는 이 0은 x축을 또다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해가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 되어버렸잖아. 이놈의 해, x값의 정체가 1하고 3이었다는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정리?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 내가 찾고자 하는 fx의 식이 fx는 최고차 계수 내가 1이라고 준 상황이죠. 여기 1이라고 그냥 얘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최고차 계수 1인 상황에서 1 넣었을 때 0이야. 3 넣었을 때 0이야. 아, x-1, x-3 얘가 fx입니다. 이 과정을 다 천천히 얘기해보면 이래요. 너희들은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 fx가 이렇게 작성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자, fx라는 2차 함수와 0이라는, 요 y는 어차피 떼고 볼 거니까 0이 그냥 함수라고 생각했는데 0이요. x축을 의미하는 이게 함수의 식이죠. 정확하게는
y는 fx에서 y는 어차피 소구할 거니까 또 fx라는 뒤에 있는 함수식하고 요 함수식하고 만난다라는 걸 분석한 거잖아. 그 만난다가 결국에는 등호에 여기다 쓰면 되지. 여기 이걸 이제는 너희들은 만난다라고 읽을 수도 있어. 만나는 상황을 분석하는 거. 다시 자 집중해야 돼. 칠판 11기는 이따가 좀 하고 이 fx라는 이차 함수랑 x축이라는 이 두 개가 만난다라고 설정하고 방정식을 작성했더니 어디서 만나는가에 대한 x좌표의 대답이 나온 거야. 1, 어쩌고에서 3, 어쩌고에서 즉 x좌표가 1인데에서 3인데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정식을 넣었을 때 1, 3에서 만나니까 이걸 인수정리를 통해서 x-1, x-3이라고 작성할 수 있겠구나. 최고차 함수는 주어진 걸 쓰거나 만약에 모른다면 여기 아닌 실수 a를 갖다 꽂아 넣으면 되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정말 좋긴 한데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봐봐. 이렇게 x축이 있고 x축은 되지 말고 이번에는 다른 걸 볼게. 이렇게 직선이 있어. 얘가 y는 너희들이 이미 공부했던 1차 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직선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괜찮지? 2차 함수 얘를 y는 fx라고 해볼게. y는 fx 이 식을 찾는 건데 fx의 초고차항 계수는 그냥 1이라고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1. 주어진 상황으로 얘기해 볼게요. 넌 fx를 이제 식작성을 할 건데 여기에 우리는 이 교점에 뭐만 알면 식작성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야. x점만 알면 돼. 여기도 똑같습니다. 1이랑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적을 써보면 1,2라는 뜻이고 여기가 3 집어넣었을 때가 교점이 되다니까 3,4라는 걸 알 수 있어. 하지만 그걸 구할 필요는 없어요. x좌표만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 우리는 그러면 얘랑 얘와의 만난다라는 관계 방정식을 쓸 줄 알아야 돼. 그게 원래 구조는 요놈을 연립하는 건데 이제는 바로 좀 쓰자. 봐봐. 함수식하고 만난다 등호로 연결하시면 그게 관계 방정식이에요. x에 대한. 따라서 우리는 fx가 x 더하기 1입니다라고 쓰는 순간 이게 이 둘이 만난다라는 걸 설명하는 x에 대한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지. 할 수 있지? 괜찮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당연히 지금 x, y가 지워진 상황이니까 x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죠. 그 x 값이 1하고 3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나왔으면 잠깐만 이거는 인수정리를 바로 쓰는 건 좀 힘들어. 그러니까 fx에서 넘겨보자.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은 0이라고 적어놓고요. 넘겨서 0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만큼 자체가 x-1, x-3을 인수로 가는 거잖아. fx에서 이걸 뺀 거 자체가 x-1을 인수로 갖고 있고요. 왜냐면 여기에 1 넣었을 때 빵 되는 겁니다. 3 넣었을 때 빵 되니까 x 빼기 3도 인수로 갖고 있고 그리고 최고차항 기준은 얼마일까? 지금 fx가 1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지. 거기다가 1차식을 빼봤자 최고차항을 건드려? 안 건드리죠. 그러니까 이거 최고차항에서 여전히 주어진 대로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야. fx는 여기서 fx는 내가 fx를 알고 싶으면 fx 빼기 요놈이 얘니까요. 이거 빼기 있던 걸 다시 넘겨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fx는 자 중요한 거 써볼게요. x-1, x-3에다가 여기에 더하기 x-1 이렇게 x 플러스 1이지 x 플러스 1을 붙여주면 그게 fx식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이제 한 번에 이해할게. 한 번에 너희들이 이제 바로 할 수 있어. 잘 들어봐. 어떻게 식작성을 하는 거냐면 이게 결국에는 자
내가 식작성을 하고자 하는 놈을 주어로 삼을 거예요. 주어. fx는 어떻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인수 두 개가 등장했죠. 기본 인수라고 했던 거. 이게 x는 1, x는 3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만난다는 의미야. 봐봐, 아까도 우리 0과의 관계를 봤을 때 x는 1, x는 3에서 이 0이라는 x축과 만난다라는 상황을 설명했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x축이 아니라 얘로 바뀌었지. 그래서 요 뒤에가 이걸 뭐라고 할까? 이놈과 얘가 대상입니다.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fx 이 이차함수는 1, 어쩌고 해서 3, 어쩌고 해서 만나요. 누구랑? x 더하기 1이랑. 그래서 x-1, x-3 여기서 만난다부터 인수 구성하시고요. 그 누구랑 만나는 대상을 뒤쪽에다가 붙여주면 끝난다는 얘기고, 이거 우리 앞에서 방정식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라고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1 넣었을 때 우리가 요거 집어넣어. 1 넣었을 때 1 더하기 1을 내뱉어. 3 넣었을 때 3 더하기 1을 내뱉어. 그러면 요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집어넣은 거에다가 플러스 1을 한다는 거지. 그걸 x로 표현하면 x 더하기 1이야. 근데 그 집어넣은 값이 1하고 3이니까 이게 기본 인수 x-1, x-3을 구성하고요. 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식을 뒤쪽에다가 달아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지. 그걸 그래프로 본 거예요. 그래프. 그래서 우리는 이 폼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식을 뭐로 삼는다고? 주어로 삼는 거야. 그러고 누군가랑 만나는 이 관계를 가지고 식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관계, 어디에서 만나는가에 대한 x 좌표를 놓고 기본 인수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1에서 만나나? x-1. 3에서도 만나네요. x-3. 그런 다음에 누구랑 만나?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과 만나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쓸 거니까 지우고, 이게 이제 바로바로 될 수 있으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잘 따라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직선이 있다고 쳐볼게요.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내가 요 두 교점 여기랑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라고 x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x좌표밖에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요 곡선을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fx의 식이 어떻게 되는가? fx는 자 주어로 삼았죠. 이 주어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어는 마이너스 1에서 만납니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에서 만나요. x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도 이 관계로 뱉어내야 되고, 얘를 넣어도 이 관계로 뱉어내야 돼. 그렇게 입력과 출력의 관계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놈과 만납니다. 그 과정은 내가 지금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넘기고 어차피 다시 넘겨가지고 뒤에 붙일 거니까 요놈과 만난다라는 걸 뒤쪽에다가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기억하기를 기본 인수는 만난다.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식은 누구와 만나는가의 그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뭘까요? 이거 음수죠. 내가 지금 설정하지 않았지. 너희들은 최고차항 계수 달아놓고 여기서 A는 음수인 거는 확실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고차항 계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다가 색깔까지. 지금 이 방법을 완벽하게 아주 여러 번 반복 숙지하셔야 됩니다.
고1, 고2, 고3 내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계속 이렇게 분석 정보를 연습한다는 얘기지. 물론 함수가 이제 3차, 4차까지 늘어날 거고 관계도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보겠지만 근본적인 내용이 다 이걸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너희들은 이제 여기 그림에다가 이어갈 건데 내가 그림을 일부러 이걸 길게 그린 이유가 있어. 첫 수업 때 했던 거, 2차 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첫 수업 때 했던 내용을 또 한 번 할 거야. 여기를 X축을 그릴 건데 이 X축을 왜 그렸을까 한다면 지금 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봐봐. 이 위쪽 그림 상황은 이 위쪽을 설명하는 방정식은 fx랑 x 더하기 1이 만난다야. 그치? 근데 x 더하기 1 자체를 내가 좌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쓰나 밑으로 방정식을 쓰나 같은 방정식이니까 다른 방정식이니까 이거 위쪽 방정식이랑 아래쪽 방정식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지 대답을 할까? 너희들이 아직 어리긴 어리구나.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 같은 거야. 다 같은 거. 방정식, 항등식은 다 등식의 일종이야. 등식. 등호를 포함한 식은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똑같은 영양인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그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x가 마이너스이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너희들은 이항이라는 건 뭐라고 배웠어? 이항은 넘기면서 곱 바꾸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항은 좌우에 똑같은 걸 빼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빼주거나 더해주는 과정을 이항이라고 하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 관찰했을 때 여기 2가 날아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생겼기 때문에 마치 플러스 2였던 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로 부호를 바꿔서 옮겨간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랬던 거고 이항이라는 건 좌변, 우변에 똑같은 걸 빼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의 본질이 바뀌잖아. 다시 이 x 더하기를 넘겨서 뺐어요. 이게 이항인 거야. 근데 이항인데 사실상 이건 원래 왼쪽에도 x 더하기 1을 빼고 오른쪽에도 x 더하기 1을 뺀 과정인 거지.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거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내가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정식이에요, 지금. 이걸로 풀어도 1하고 3이고요. 또 밑에 방정식으로 풀어도 해가 바뀔까? 똑같이 1하고 3이 나오겠지. 그치?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아니, 맞지, 얘들아? 왜 눈빛이 이렇게 흔들릴까?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오늘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쉬운 얘기인데 문제이 깨지지 않는 거. 그럼 봐봐. 그럼 내가 이 위쪽 식을 그림으로, 위쪽 방정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상황이냐? 그럼 아래쪽 방정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우변이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x축을 의미해요. y는 0이니까 여기다가 y는을 달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좌변의 이 fx 빼기 얘 자체가 여전히 2차식에서 1차를 뺐기 때문에 뭔가 아까 fx랑 식은 바뀌었겠지만 여전히 2차야. 그러면 왼쪽에 표현된 이 새로운 2차 함수와 y축, x축과의 관계로 봐도 1하고 3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fx에서 x 더하기 1을 뺀 식이 fx에서 x 더하기 1을 넘겨서 뺀 거를 새로운 이차함수로 그려보면 근원과 x축과의 관계로 봐도 교점의 x 좌표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 그랬지 내가? 좌변, 우변은 똑같은 걸 뺀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같이 땡겨오는 거야. 이 직선을 x축으로 이렇게 땡겨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 차함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면 그게
새로운 이차함수와 x축으로 그림이 바뀌는데 그래도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교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제는 다 어떤 문자를 표현해 볼게요. 문자. 자, 우리가 fx 마지막 개념이야. 한 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험 몇 시지 지금? 잠깐만, 딱 좋네. 끝났어요. 자, fx 예를 들어 그냥 뭐 2차 편하게 gx 얘를 1차식이라고 해볼게. 1차식. 그치? 우리 이 방정식이나 fx에서 gx를 뺀 게 0이다라는 방정식이나 다시 뭐라고? 다르다고 같다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게 지금 억지스러우면 안 돼. 당연히 우리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행동을 해서 우리가 균형이 맞춰져 있던 이 지금 이게 뭐야? 시소에서 양쪽에 똑같이 뭔가 추가로 얹어도 균형은 똑같이 맞아져 있는 거고 이 등식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야. 균형 상태가. 이 균형 상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를 풀어도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다면 뭐 이걸 풀어도 당연히 알파 베타가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위쪽 그림 상황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합시다. 얘가 gx고요. 마이너스 x, 얘가 fx라고 한다면 요 교점의 x 좌표가 결국에는 x에 대한 방정식이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교점이 바뀌지 않으면서 우리는 fx에서 gx를 뺀 새로운 함수와 x축과의 관계로 분석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걸 이쪽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이렇게 바꿔서 분석해봤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교점의 x 좌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더 좋을까? 뭐가 더 편할까? 우리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다 식이 있는 게 편해? 아니면은 능력으로 정해놓는 게 편해? 이미 우리 방정식 부분에서 항상 거의 웬만하면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뭐 절대값을 포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항상 능력으로 정했잖아. 그 이유가 그래프로 얘기해도 이런 얘기야.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분석하는 이유는 자, 오른쪽에 있는 0은 그래프로 봤을 때 너희들이 이미 좌표 평면에 그려져 있는 x축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리고 심지어 가로선이잖아. 그냥 반듯한 가로선인 거기 때문에 이 가로선과의 어떤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둘 다 살아있는 상태로 분석한다면 뭔가 함수와 또 다른 무언가의 함수의 관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림적으로 봐도 조금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이 방향으로 돌려서 분석하는 거를 차함수 논리라고 얘기해요. 차함수 논리인 거고요. 뭘 차함수라고 부르냐? 얘를 fx와 gx의 그 뺄셈으로 만들어낸 함수다라고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차이 함수, 차함수라고 불러요. 사실상 엄밀하게 차이라는 거는 실수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그냥 두 함수의 뺄셈으로 넘겨서 빼서 만들어낸 함수라고 해서 f와 g의 차함수라고 뭐 인트로 때도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볼게. 이 상황에서 직작성을 해볼게. 직작성. 우리 fx-gx를 그냥 통째로 하나의 식이라고 보면요. 하나의 함수라고 보면요. 얘는 최고차 계수 그냥 f가 a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a에 자 봐봐 뭐야? 요 통째로는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납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누구와 만나는가라는 것도 적용할 수가 있어. 누구랑 만나? 얘가 뭐야? 식으로 얘기하면 0이야. 0이라고. x축은 y는 0이기 때문에 우리 뒷부분에 함수식을 얘기하면 0이야. 그러니까 0과 만납니다. 0수가 만나는 거니까 그게 인수적이야 되는 거예요. 알파가 베타에서 0과 만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fx를 한번 fx는으로 주어 삼아서 써보면 얘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고요. 마찬가지로 또다시 fx를 주어로 삼으면 얘는 알파와 베타에서 gx와 만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쪽 식이 차함수 가지고 설계한 것이고요. 얘는 이 위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건데 얘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내가 뭘 주어로 삼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다시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 fx-gx라는 거 이걸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보고 주어로 삼으면 f-g라는 그 함수는 알파랑 베타에서 x축과 만납니다. 그게 지금 요 방정식이 되는 거고 요 방정식을 근간으로 해서 삼은 거고요. 그 다음에 fx를 주어로 삼으면요. fx는 알파랑 베타에서 gx와 만납니다. 그게 이 방정식 또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설계한 방법이겠지.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너희들은 바로 얘를 적을 줄 알아야 돼. 바로 내가 주어로 삼고자 하는 그 함수의 식을 관계로서 적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림이 나와도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들이 같이 떠오르면서 이렇게는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어렵지만 할만하죠.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고위공감 과정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야. 쌤이 계속 반복해서 해줄 거니까 지금 완전하게 10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생각을 계속 너희들이 스스로 반복해야 돼. 집에 가서 복습이랑 다 어차피 있으니까 계속 보면서요.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의 흐름을 잘 느끼시고 연습을 해봐. 구체적으로 나처럼 지금 너희들이 내가 여기 예시도 적어놨잖아. 이걸 보고 바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는가? 뭐 얘를 보고요. 예시가 어딨지? 바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는가? 이 두 가지만 연습을 해봐도 충분할 거야. 오케이? 이게 되면 다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야?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오기 전에는 되게 만들어 놓고 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숙제는 지금 오늘 했던 개념들 복습에다가 요거와 관련된 문제 숙제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RPM 2차 방정식 숙제를 내줄 거니까 그것들은 내가 톡방에다가